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은 무식하다 무시당한 시어머니의 눈물. 명문대 박사 며느리의 무시.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아들의 결혼식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들 종민이와 그의 아내 혜진이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의 환호성이 오늘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쁨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한 제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혜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밝고 생기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를 보면서 저희 종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혜진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조금씩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해오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맛있는 레시피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방식보다 더 새롭고 간단한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 해온 요리를 그렇게 간단히 평가절하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갈비탕을 정성껏 끓였습니다. 푹 고아낸 갈비탕과 집에서 직접 담근 깍두기, 갓 지은 따뜻한 쌀밥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종민이의 어릴 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날이요. 그때 종민이가 얼마나 신나했던지 밤늦도록 골목을 돌고 또 돌며 자랑을 했었죠. 그 모습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종민이가 어렸을 때 말이야. 6살인가 7살 때였나? 그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 저는 즐겁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종민이가 얼마나 용감하게 자전거를 탔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나서 골목을 돌았는지 들려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넘어질까봐 엄청 무서워하더니 막상 타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쌩쌩 잘 타더라고. 그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집 앞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 그러다가 결국 밤늦게까지도 안 들어오겠다고 떼를 써서 내가 억지로 끌고 들어왔지. 그때 내 얼굴이 얼마나 밝고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혜진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 시어머니. 혜진이는 약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요즘은 자전거도 스마트하게 발전했어요. 요즘 애들은 균형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간 자전거를 타고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고 GPS 기능까지 있어서 부모가 실시간으로 위치도 확인할 수 있대요.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진이가 일부러 제 이야기를 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녀 나름대로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하려던 의도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이제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들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순한 자전거 타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종민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말은 마치 저희 추억이 구식이고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종민이는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국을 떠먹고 있었고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 지금처럼 스마트 기능이 없어도 자기가 균형 잡아가면서 배우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혜진이는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예전처럼 넘어지고 아파가면서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기술 덕분에 더 안전하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종민이와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혜진이가 일부러 저를 무시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 말이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저는 자주 구식이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제가 하는 요리가 요즘 건강한 식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쇼핑을 직접 다니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이 훨씬 편하다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 요즘은 다 유튜브나 스트리밍을 보지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안 본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혜진이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혜진이 앞에서는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의하면 요즘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 세대와는 좀 다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점점 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무식한 건가요?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시간도 이전처럼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 혼자만이 마치 그 자리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혜진이가 함께 쇼핑을 갔던 날은 종민이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종민이가 항상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을 골라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종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특정한 셔츠 브랜드가 떠올랐죠. 그런데 쇼핑을 하면서 혜진이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종민이에게 줄 클래식한 체크무늬 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셔츠를 보자마자 저는 과거 종민이가 그 셔츠를 입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제 선택을 보고 조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패턴이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종민이에게는 좀 더 현대적인 스타일이 어울릴 거예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매장 안에서 훨씬 더 트렌디한 디자인의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셔츠는 밝은 색상의 대담한 패턴이 들어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종민이가 선호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 종민이도 이런 걸 입으면 분명 멋있어 보일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혜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고 그녀가 고른 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종민이가 과연 그 셔츠를 좋아할지 아니면 단지 혜진이의 선택을 존중해서 입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혜진이와 제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 차이와 취향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 종민이의 취향과 트렌드를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점점 그들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종민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종민이가 어렸을 때는 그저 간단한 선물이라도 항상 큰 기쁨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순수한 기쁨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종민이와 혜진이를 위해 비빔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게 있어 가족이 모두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하는 시간은 소중한 순간입니다. 종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였죠. 그러나 식탁에서 혜진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 숟가락을 떠먹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더 건강에 좋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비빔밥에는 기름진 재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영양학 서적에 따르면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속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 그녀에게는 부적절하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좋아하는 맛에 초점을 맞춰 요리해왔지만 혜진이는 최신 건강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혜진이는 저에게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는 요리법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지 몰라도 저는 제 요리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저를 더욱 상처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요리가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걸까?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와의 이러한 불화가 점점 쌓이고 있었고 이것이 큰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마트까지 걸어가 장을 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며느리 혜진이에게 푸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자 혜진이는 장 보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들 인터넷으로 장을 보니까요. 정말 쉬워서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간단했지만 저는 그 말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혜진이에게 인터넷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반응은 저희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 어머니, 정말 간단해요. 그냥 사고 싶은 거 검색해서 클릭 몇 번 하면 돼요. 요즘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혜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화면에 뜬 수많은 아이콘과 메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검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원하는 상품을 찾고 주문하는지는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혜진이가 다시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바쁜 나머지 저를 도와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더 좋아지고 편리해졌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과 함께 세대 간의 간극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가볍게 넘긴 그 한마디는 저에게 커다란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족과 사회에서 점점 뒤처져만 가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이와의 간극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감정의 절정은 종민이의 승진 축하 파티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종민이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 날이었습니다. 집은 친구들과 동료들로 북적였고 혜진이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고 저는 그저 참석자 중 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활기차고 즐거운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점점 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신 업무 트렌드,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 복잡한 경제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제게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대화에 참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와 종민이는 열정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그 자리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파티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혜진이가 종민이에게 선물한 최신형 스마트워치였습니다. 혜진이는 그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종민이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종민이는 그 선물에 매우 만족해했고 모든 이들의 관심도 그 스마트워치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이런 대화에서 점점 더 소외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용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는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 혼자 정리를 시작하면서 파티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과 세대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어떤 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밤이었습니다. 종민이의 승진 파티 이후 가족 모임을 위해 갈비찜과 곰탕 같은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날 저녁은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이는 최근에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제가 준비한 음식을 거의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채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고기 음식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음식들은 너무 짜고 달아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이의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가 한껏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그렇게 평가절하 당하는 것은 정말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많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혜진이는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금물이 그릇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짜고 아픈 걸까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종민이가 조용히 들어와서 저를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저는 종민이와 혜진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우리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눈물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부재가 어떻게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기보다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혜진이와 종민이를 주방으로 부르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혜진아, 종민아, 지난번 저녁에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너희의 의견을 듣고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 하지만 나도 이해해야 할 것 같아. 너희 세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선호도를 고려해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혜진이는 처음에는 당황해 하더니 점차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의견을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전통적인 요리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혜진이의 제안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종민이도 우리 사이를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도 좋은 의도였던 거 알아요. 우리 함께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찾아보자고요. 저도 도와줄게요. 어느 봄바람이 따사로운 저녁, 저희 가족은 작은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저와 혜진이가 함께 메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재료를 가져와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는 신선한 채소와 비건 소스를, 저는 전통적인 한국식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료를 손질하며
서로의 요리 방식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진이는 채식 요리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저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요리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혜진이에게 한국 전통 조리법의 매력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둘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종민이와 그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앉아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혜진이와 함께 만든 음식을 맛보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혜진이도 저와 함께 요리하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종민이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저와 혜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는지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에 혜진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 간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자 다른 취향과 선호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소통이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과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비큐 파티 이후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이와 저는 주기적으로 함께 요리 시간을 가지며 서로 다른 요리법을 교환했습니다. 종민이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둘을 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혜진이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어떻게 각자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강화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초래한 초기의 좌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가족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면서 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지금,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족이 제게 주는 사랑과 지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